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낮 기온이 엄청 올라서 여름 날씨 같았습니다. 맞아요. 이 봄을 느끼기도 전에 바로 여름이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올해도 많이 더울까 봐 벌써 걱정이 되는데요. 특히 농사철을 맞은 농촌에서는 마음이 더 바쁘고 또 한 해 농사가 잘 되길 기원하는 마음이 크실 것 같아요. 네. 북한 주민들 역시 이맘때면 땅과 전투를 벌일 정도로 농사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 해 식량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북한 농민들, 그리고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입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님, 그리고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저희가 북한의 농사 이야기, 식량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볼 텐데요. 요즘 북한 주민들이 좀 힘든 시기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사실 올해처럼 이렇게 이제 식량이 긴장하게 된 적은 최근에는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제재도 있었고 작년 농사가 작년 엄청 덥지 않았어요. 네. 따갑고 북한에도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기후 조건, 그다음에 이제 비료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으로 해서 농사가 안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춘궁기, 보릿고개 이거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특히 이제 산간 지역 이런 지역들은 벌써부터 이제 식량이 떨어진 농가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각 지역인민위원회들에서 식량이 떨어진 농가를 장악해서 대책을 세우라 이렇게 이제 지령도 내려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그 포커스 코너에서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의 식량이 얼마나 부족하면 지금 국제사회에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했나 싶은데요. 사실 이제 국제사회는 매년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리고 모금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약간 좀 이제 그 결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상당히 좀 절박하다, 긴급하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식량난에는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고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일반 백성들, 특히 취약계층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게 이제 상당히 좀 저희들이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일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북한의 식량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추정한 자료가 있거든요.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보면요. 2016년 481만 톤, 2017년 471만 톤에서 작년에는 455만 톤으로 3.4%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Food gap of about 1.4 million tons expected for 2019, and that's crops including rice, wheat, potato, and soybeans. 그 유엔에서는 2019년에 식량 부족이 140만 톤이 예측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140만 톤이면은 뭐 어느 정도나 부족한 상황인 건가요? 사실 이제 북한 주민들이 전체가 이제 하루 채소 소비량이 한 1만 톤, 만 톤. 이죠. 그러니까 140만 톤이 부족하다면 단순 계산하면 이 취약계층은 140일 동안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그러네요. 거죠. 네네네. 그만큼 많은 양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올해도 홍수가 좀 심하다든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고열 이제 고온 현상이 네. 또 이어진다면 140만 톤이 아니라 200만 톤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 예측이 가능하죠. 생산량이 많이 감소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토양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양이 많이 이제 산성화되어 있고 그 토양의 그 토양 미생물들이 이제 활성화되지 못해서 많이 땅이 이제 딱딱하고 굳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양분이 없거든요. 하고 비료나 농약 부족. 마지막으로는 이제 농기계. 기계. 그게 사람이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농기계가 이제 큰 트랙터밖에 없고 그 농기계가 있다고 해도 이제 기름이 좀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름이 있어야 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봄철이면 막 전체 인민이 달라붙어서 학생까지 나가서 농사 짓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산량이 부족하면은 뭐 곡물 값이나 가격이 오를 것 같거든요. 문제는 이제 대북 제재로 인해서 그 북한 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른바 이제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덜 소비하게 됩니다. 지금 비록 지금 못 먹고 있지만 이전보다도 이 곡물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히려 곡물 가격이 내려가는 아주 그 역설적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북한의 쌀값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올해 4월과 작년 4월을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 쌀값이 안 오르냐 하니까 누가 지금 쌀을 사 먹냐. 그러니까 쌀 1kg 가격이면 1kg 살 돈이면 옥수수 2kg를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쌀 대신에 옥수수나 이런 수요가 늘고요. 듣고 보니까 이제 북한의 식량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네.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사정이 안 좋을 때 나라에서 또 고삐를 또 죄잖아요. 조충희 씨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같이 다 모여서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막 이러셨는데 예, 지금 한참 본격적인 농사철이잖아요. 예. 이게 심각할 것 같은데요. 이제 4월 15일이 지났습니다. 네. 그 김일성 주석 탄생일인데 네. 일단 4월 15일이 지나면 다 이제 총동원 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기관, 기업소, 학교 웬만한 단위는 다 문을 닫고 농촌으로 나갑니다. 야. 지금 이맘때처럼 막 본격적으로 예, 예. 준비를 할 때 그걸 지칭하는 또 말이 있다면서요. 뭐 전투, 범철 영농 전투 뭐 이런 범철 식으로 영농 예, 전투. 영농 전투요. 북한에 이제 원래 전투가 많아요. 네. 5월에는 이제 모내기 전투, 네. 6월에는 김매기 전투, 가을에는 가을고두 전투. 뭐 어주가 어떤 때는 뭐 학습도 전투라고 하니까 예. 지금 이게 심각하지 않은 상황,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도 이렇게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네. 올해는 더 심각한 신년난 때문에 북한 당국은 올해 농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네. 봄철 영농 전투로 들끓는다라는 제목으로요. 황해남도 배천군에 있는 협동농장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여기는 배천군 추정협동농장입니다. 과학농법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한해 농사의 승패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됩니다. 그래서 이곳 농장에서는 초급 일꾼들의 기술 실무 수준을 높이는 것을 과학농법을 받아들이는 데서 선차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힘을 놓고 있습니다. 자, 불리한 기후 조건과 토양을 과학 농법으로 이겨냈다고 방송에서 소개를 하네요. 작업반에서는 농업성 하상회, 군 하상회를 통해서 기술원들이 강습을 받습니다. 반장까지 합해서. 농장원들에게 화상회의를 통해서 농업 기술을 전수하기도 하고요. 이 조충희 씨 어때요?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 보이는 모습 같죠? 뭐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네. 뭐 옛날에는 이제 저렇게 체계적으로 농사 기술을 이제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올해 농사에서 기술적인 문제, 또 현 단계에서 자기네가 포전해서 어떻게 해야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포전 담당에 대한 책임제가 중요하고 자기네 일솜씨를 개변하는 것으로서 올해 수확고가 올라간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전 담당제를 도입해서 농업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데요. 포전 담당제 어떤 건가요, 교수님? 그 포전이라는 일정한 그 토지를 분배를 해주고 할당량을 주죠. 네. 국가에서 이제 그 한 해에 얼마만큼 수확을 해라.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그 열심히 그 이제 일을 하고 할당량을 채우고 남는 곡물은 이제 본인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이나 뭐 베트남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이렇게 경험했던 제도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포전 담당제가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이제 가족 그 영농제로 공식적으로 전환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비공식적으로 가족 영농제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개혁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상당 수준의 이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문제는 이 포전 담당제는 그 여력이 있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뭐 비료를 조달받고 또 좋은 종자를 구입할 수 있고 농기계를 아주 기계화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농민들은 이 제도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익을 많이 남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자재가 부족한 농민들은
이게 이제 높은 성과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약간씩 이렇게 정착이 좀 아직은 안 됐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돈도 조금 있고 좀 여유도 있고 농업 기술 갖고 있는 개인들은 포전 담당자를 반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가가 계획은 줍니다. 네. 포전 담당제라고 해도 니네가 이 땅에서 땅이 이제 둔급으로 다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1급부터 10급까지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1급 땅에서 100을 생산한다고 하면 국가는 위무수매 계획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30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70을 가지고 다음에 농사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식량도 해결하고 전곡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작년과 같은 경우에 이제 농사가 안 돼서 100을 생산하지 못하고 50을 생산했잖아요. 네. 그래도 국가는 30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 똑같이요? 예. 오. 근데 이제 식량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농사를 이제 지을 수 있는 이런 여력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사실 국가가 조금 살짝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안 됐는데 우리가 10만 가져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군대도 유지해야지 공업도 해야지 하니까 이제 30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식량 자급률이 100% 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식량 자급률이 30%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은 지금 자력 경생이라는 그 원칙을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고립된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생은 고생들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고생들을 하면서 소득 수준은 낮고 또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해서 잘 돼서 뭐 대북 제재도 완화가 되고 국제사회에 부분적으로 편입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북한이 아마 지금처럼 농업에 집중을 안 할 겁니다. 지금 북한이 산업 비중, 그러니까 산업 전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될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이건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북한의 인구가 제조업 부분을 옮겨가서 더 높은 어떤 생산성을 발휘해서 벌어들인 외화를 가지고 식량을 수입하면 되는 거죠. 수입하면 이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하루빨리 이 국제사회에 편입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조충희 씨는 이제 북한에서 농업 담당하는 공무원이셨잖아요. 이제 북한에서 오랜 시간 직접 보고 느끼셨을 텐데 이런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땅과 농민이 부담을 덜어줘야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이제 국토의 80% 이상이 그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나머지 그 정말 얼마 안 되는 땅에서 전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곡물 생산 위주의 경영 구조에서 소득이죠.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서 이제 그런 위주로 바꿔주면서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입과 수출이 이제 활성화되고 국제사회와 소통도 하는 이런 구조로 바꿔줘야지 이 만성적인 식량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계속 정말 작은 땅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배고픈 농민들의 어깨에 많은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는 식량난이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북한의 식량난에서 벗어나려면 농사도 잘 돼야겠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농업 환경과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고 또 대북 제재도 완화돼야 되고 정말 문제들이 많이 풀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냥 일단 올해 비도 좀 많이 오고 더위도 적당히 와서 기후라도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북한 농민들도 올 한 해 조금이라도 힘은 덜 들게 생산량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불 피해를 입은 우리 농민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